안녕하세요, 태구쌤입니다. 아, 이번 주에 그 기기 요소 설계를 좀 중요한 걸 빨리 끝내야 다음 주에 이제 도면을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카페에 요청이 올라왔더라고요. 설계 변경해갖고 좀 인강을 만들어 줄 수 없냐고. 그래서 그거도 해드려야겠죠. 해드려야 돼서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요번 주에 빨리 이 기기 요소 설계를 끝내버려야 설계 변경하는 걸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를 끝내지 못하면 그거를 설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기계 요소 중요한 부분만이라도 일단 요번 주 안에 빠르게 올려가지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올라와 있는 내용은요, 그게 이제 단면도법에 대한 투상도와 인벤터에서의 사용 방법인데, 그거는 제가 이제 별도로 다음 주에 하나를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단면도 투상하는 거 그거 얘기를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별도로 제가 묶어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좀 묶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사입니다. 나사. 나사인데 나사 여러분 많이 그리죠. 우리는 근데 시험 칠 때 나사는 미리 나사만 씁니다. 현재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인치 계열 나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사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미리 나사는 삼각 나사죠. 나사의 분류에 삼각 나사로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나사는 또 한 가지 체결용 기계 요소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사는 주로 어디에 있다? 볼트와 너트 혹은 탭에 우리가 나사를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볼트 너트는 여러분들이 그릴 일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 이제 부품 중에서 탭이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앞나사죠. 앞나사 부분 우리가 그려야 되는 경우가 덜어 있고요. 그리고 덜어 있는 게 아니고 자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축에 간혹 가다가 나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큰 파이수의 나사가 있어서 그 나사를 이제 표현해야 되는 경우가 이제 덜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그 쪽에 가면 이제 앞나사와 순나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나사를 빼놓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사를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는 방법도 실제 한번 해보고 가고, 그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 그것도 이제 한번 또 짚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나사 지금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계략적인 내용은 여기에 다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건 이제 순나사죠. 끝이 모서리가 진 순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끝이 둥근 나사죠. 요런 식으로 둥근 나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나사 그림을 그릴 때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어느 거냐면 이거예요. 요 나사에 요 외형선 있죠. 외형선. 요 외형선의 색상 굵기, 그리고 안에 가는 실선의 색상 굵기. 요걸 거꾸로 표현하는 분이 덜어 있어요. 이건 요거 헷갈려 가지고. 근데 순나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자, 요거 차이는 뭐냐면 여기에 중국 모서리가 있다 없다 그 차이뿐이 없어요. 요게 있는 형태와 요 위에 그림은 없는 형태인데 우리는 보통 요게 가장 많이 쓰죠. 끝이 모서리진 부분. 자, 그래서 이런 나사 많이 씁니다. 일반 나사 종류에 속하고 순나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요거죠. 완전 나사부라는 게 존재하죠. 완전 나사부. 완전 나사부는 여기까지가 완전 나사부죠. 요런 식으로. 그래서 나사의 길이라면 완전 나사부만을 얘기합니다. 여기가 나사 길이죠. 불완전 나사부 해가지고 요렇게 꺾여서 들어가는데요. 30도죠. 요거 꺾여서 들어가는데 요거. 자, 요 부분은 불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사가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의 길이에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사의 길이, 그 도면이나 조립도상에서 나사의 길이를 측정하실 때는 꼭 여기까지를 측정하셔야 오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거와 여기 부분들은 전부 외형선이죠. 이런 식으로 다 외형선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부를 구분하는 요 선은 외형선입니다. 자, 요거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죠. 완전 나사와 불완전 나사를 구분하는 것은 외형선으로 한다. 자, 요것도 가느실선으로 그어버리면 틀려버려요. 나사가. 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사를 표현할 때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 있죠. 나사 표현하는 방법 좀 설명해 드리면, 자, 정면도 기준으로 보통 나사를 많이 표현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나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그에서 표현할 일이 많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그 같은 경우 아니면 동력 전달 장치나 이런 곳에서는 축의 끝부분에 나사가 있는 경우가 있죠. 거기다 이제 넛들을 체결을 해서 고정을 시키는 방법을 많이 쓰는데, 자, 기본 나사 표현은 이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이게 기본 나사 표현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나사의 길이값, 그리고 나사의 호칭 치수값. 여기서 M이란 미리 나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K에서 교육에 준하는 미리 나사를 M이라 그럽니다. 자, 여기 또 한 가지, 이 M의 의미가 하나 더 있죠. 이러면 미리 나사인데 여기에다가 M8 되는데 여기 곱하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1 이렇게 넣었죠. 그럼 요 곱하기가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죠? 요 부분이 추가로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뭐죠? 얘는 가는 나사가 됩니다. M8은 그냥 나사의 호칭 치수의 일반 나사를 얘기하고요. 뒤에 곱하기 1 이래 들어가면 나사의 피치 값인, 나사의 피치 값이 일반 나사보다 좀 더 간격이 촘촘해지면서 가는 나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지그에서 가는 나사를 적용시켜야 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몇 군데 가는 나사가 꼭 들어가야 되는 곳, 그런 곳은 이제 가는 나사를 넣어 주셔야 되고요. 아니면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나사 탭 치는 거라든지 뭐 이제 커버를 조립하는 용도로 쓰는다든지 그런 것은 그냥 일반 나사를 쓰죠. 자, 그래서 이제 표기는 이렇게 되고 그림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 나사를 이렇게 그렸으면 옆에 보면 이제 측면도 내지 평면도를 뽑는데, 자, 나사 모양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사 모양이 나오는데 예전 도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만큼 비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이만큼 비어 있는데 예전 도면이라는 것은 2013년도 이전 도면을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바뀌었습니다. 2001, 3년 이전 도면에는 요 선이 비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좌측 하단이었습니다. 근데 KS 규격이 갱신되고 새롭게 변경되면서 우측 상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변경되면서 우측 상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사 표기할 때 외형선 바깥 테두리는 외형선이니까 외형선을 표기하고요. 그리고 나사의 피치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을 4분의 1만큼 끊어서 그리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끊어지는 부분이 우측 상단으로 표기한다. 그리고 예전 도면 같은 경우 2013년 이전 도면 같은 경우는 좌측 하단으로 표기했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는 2019년이기 때문에 요 끊어지는 부위가 우측 상단으로 와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이것도 감안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연습하시는 도면이나 옛날 도면이나 아니면 좀 교재 오래된 거 사용하시다 보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이제 똑같이 보고 그려도 되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KS 규정이 변경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위쪽으로 표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사의 길이 값은 이렇게 표기하고요. 그리고 나사의 호칭 치수는 꼭 이렇게 넣어준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 부분, 요거는 이제 앞나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탭이라고도 얘기도 가장 많이 하고, 여러분들은 도면에서 탭을 굉장히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이 탭에 대해서 이제 잘 아셔야 되는데, 탭 같은 경우는 여기가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순나사 같은 경우는 바깥쪽이 외형선이었지만
여기 안쪽이 외형선입니다. 탭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이쪽 바깥쪽으로 가는 실선이 이렇게 가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탭을 그리면 단면을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구멍에 대한 부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단면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사항,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단면이 어떻게 되어 있다? 요 나사가 어떻게 되어 있죠? 자, 확대를 했습니다. 이 해칭선이 여기 안에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보이시죠? 여기 다 들어와 있는 거. 여기 보이시죠? 해칭선을 여기까지 하시는 거 아닙니다. 나사까지 안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와야 됩니다. 특히 앞나사는 이렇게 안으로 다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거 조심하십시오. 이거 빼먹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 하나 이렇게 드렸습니다. 탭인 경우 해칭선은 나사의 외형선까지 안쪽으로 넣어서 표기를 한다.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해칭선이 외형선까지 안쪽으로 다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바깥쪽에서 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사 표기가 틀리게 됩니다. 단면 표기가 틀리게 됩니다. 자, 그런 부분 하나 있고요. 근데 이 보면 우리 나사 그릴 때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그 순나사인 경우 외형선은 이제 윤곽선으로 하고, 안쪽은 가는 실선을 하고, 탭은 이제 이렇게 또 가는 실선을 하고, 굵은 실선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걸 헷갈려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또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헷갈려 하세요. 이 부분. 이렇게 그리면 좋은데, 이게 이제 색상이 바뀐다든지, 즉 이제 굵기가, 선의 굵기가 서로 이제 거꾸로 돼 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요거 그리면서 좀 혼돈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 선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개념 정리 한번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잘 들여 놓으시면 여러분 나사에 대해서 헷갈릴 일이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쉽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나사 그리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사죠. 네, 요게 이제 우리 순나사, 보통 순나사라고 얘기하고, 여기 이제 안쪽에 있는 게 앞나사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순나사를 여기에 있는 애를 이렇게 잘 보면, 여기가 나사가, 여기 잘 보시면 알겠지만 나사가 없어요. 여기 이제 앞나사의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순나사의 여기도 마찬가지고, 나사산이 어떻게 돼 있죠? 여기도 나사산이 없죠. 그죠? 약간 있죠, 약간. 여기도 이제 나사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고요. 여기도 나사산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사를 그리시면요, 나사를 그리시면 양쪽으로 못따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못따기가 들어가요. 이렇게 못따기를 꼭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못따기가 들어가는 이유는 앞놈하고 순놈을 이렇게 조립을 했을 때,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감각만으로도 여기가 이렇게 딱 꺾어져서 홈이 잘려져 있으면 못따기가 되어 있고, 여기도 이제 구멍이니까 바깥쪽으로 못따기가 되어 있죠. 이러면 머리 맞추기가 좋죠. 잘 맞고 조립할 때도 용이하고. 그래서 나사는 입구 쪽이 전부 이런 식으로 못따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순나사든 앞나사든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사에는 못따기를 꼭 넣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첫째, 나사는 못따기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순나사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옆에서 본 그림인데, 자, 아까 방금 얘기했던 못따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 나사는 아직 여기서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여기도 어떻게 돼요? 쭉 나사가 만들어지다 여기서부터 점점 없어지죠. 자, 이 구간이 뭐다? 불완전 나사 부분. 자, 그래서 불완전 나사 부분이 두 개가 존재하죠, 순나사에는. 그리고 불완전 나사 부분 여기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30도로 이렇게 선을 긋는다라고 했죠, 아까. 그죠? 불완전 나사 부분 30도로 선을 이렇게 긋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잘 봐요. 자, 여기 나사산이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겠죠, 이 안에.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사산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암나사는 암나사대로 여기 너트인데 너트는 이런 식으로 또 나사산이 만들어지고요. 자, 이 모양을 가지고 규격에다가 표기를 했습니다. 케이스 규격에 이 모양을 가지고 표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자, 이거예요. 이게 가죠? 자,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좀 더. 여기 보면 나사가 이렇게 파져 있죠. 그죠? 이렇게 파져 있죠. 자, 위에도 이렇게 앞나사가 이렇게 파져 있을 겁니다. 그래야지 두 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사 산을 따라서 조립이 되니까 위에 이 부분이 뭐예요? 앞나사가 되는 거고요. 아래쪽에 얘가 어떻게 되죠? 아래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게 순나사예요. 얘가 순나사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모양을 그대로 들고 가고 케이스 규격에 이렇게 표기해 놓은 거예요. 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거 보실 때 요 형태를 이해하고 요걸 보시면 돼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케이스 규격을 가지고 다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케이스 규격을 이제 보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자, 순나사 지금 하고 있으니까 순나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순나사가 이렇게 파져지는데, 자,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순나사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얘는 삼각나사입니다. 체결용 기계 요소에 쓰는 나사는 삼각나사를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나사의 호칭이라는 것은 M3, M4, M5, M6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요 M이라는 것은 순나사의 바깥 지름을 얘기하는 거죠. 순나사의 바깥 지름이 어디인 거죠? 지름 D, 골지름 D 이거죠. 바깥 지름 D, 골지름 D. 자, 순나사의 아래 거 기준으로 순나사의 바깥 지름이 호칭 치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름값이 바깥 지름값이 3일 때는 호칭 치수가 3이고요. 4일 때는 4이고요. 그죠? 5일 때는 5이고. 즉 순나사의 바깥 지름은 호칭 치수가 된다. 자, 그러면 순나사의 바깥 지름이 호칭 치수인데 앞나사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앞나사인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되죠. 자, 앞나사는 얘죠. 앞나사는 얘입니다. 위쪽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 앞나사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여기는 골지름이죠. 골지름. 앞나사는 골지름 자체가 호칭 치수가 되는 거예요. 서로 만나는 부위에 하나의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 나사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자, 순나사는 여기 나사산에 여기에 있는 바깥 지름이 호칭 치수가 되고요. 그죠? 그리고 앞나사인 경우, 이 앞나사인 경우는 기준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나사는 안쪽에 있는 골지름 자체가 호칭 치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안에 있는 골지름이 호칭 치수가 돼요. 자, 이러면은 호칭 치수 개념 만들어졌죠. 순나사의 바깥 지름과 앞나사의 골지름이 호칭 치수가 된다. 근데 지금 요거는 이제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나사를 설명드리는 거고, 자, 요거는 이제 삼각나사는 아닌데 여기 이제 사다리꼴 나사예요. 사다리꼴 나사인데 똑같은 개념이라서 일단 여기 이제 단면으로 이렇게 보기 좋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순나사의 바깥 지름 여기 이 부분, 그리고 앞나사의 골지름인 요 부분, 그죠? 여기는 공통적인 부분이죠. 이게 호칭 치수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게 호칭 치수가 되고 이제 기준 치수가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도면으로 실제 표기해서 나사 그리는 법으로 제도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사 그리는 법으로 제도를 하게 되면, 자, 얘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할게요. 이제 옆에서 보는 그림이라서,
그래서 요거를 제도를 하면, 자, 순나사의 경우, 아까 이제 우리가 한번 봤는데, 자, 중심선이 하나 가겠죠? 나사 원통이니까. 그리고 나사의 호칭 지름인 치수가 있죠. 자, 이게 호칭 지름 값. 자, 여기서 나사 표현은 M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미리 나사죠. M, 예를 들어서 6 이렇게 표기를 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끝부분이 불완전 나사부가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불완전 나사부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하면 바깥지름이 이렇게 우리가 선을 쭉 꺼서 연결할 수 있는데 안에 골지름이 이렇게 쭉 연결하기가 이상하잖아요. 여기 살이 두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여기다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긋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실선으로 그어요. 자, 이렇게 가는 실선으로 긋고, 자, 여기서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긋는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불완전 나사부 있으니까 불완전 나사부의 경계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요거 외형선이라고 했습니다. 자, 나사는 계속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겠죠. 자, 그리고 불완전 나사부 표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30도로 이렇게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자, 이게 나사의 특히 순나사 기본적으로 그리는 방법이고, 자, 측면도 평면이나 측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중심이 지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사의 골지름은 우리가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이쪽 방향에서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그려주고, 그리고 외형 바깥 부분, 나사의 바깥 지름인 부분, 여기는 우리가 보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측면이나 평면상에서 표기하면 나사의 순나사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자,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사를 조금 그리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의문점이 하나 생길 수 있는데, 어떤 의문점이 생기냐면 여기에, 자, 이 사이 치수 얼만큼 줘야 되나요? 나올 수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치수 얼마큼 해야 되나요? 자, M8일 때 요 거리 치수가 얼마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 지름 치수가 얼마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게 어딨냐? 규격집 봐야죠. 자, 규격집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호칭 치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피치라고 나와 있죠. 피치는 여기죠. 나사 상과 산 사이의 거리값을 피치라고 합니다. 혹은 골과 골 사이의 거리값을 피치라고 합니다. 왜냐면 동일한 거리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상과 산 사이의 거리를 피치라고 합니다. 똑같은 형상이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피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치가 존재해요. 이 피치의 거리값은 이렇게 호칭 치수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접촉 높이에요. H1. 접촉 높이는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H1. H1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순나사 기준으로 봤을 때 산의 끝에서 골까지의 거리값입니다. 자, 이 골까지의 거리값인데 요 거리값이죠. 자, 이 거리값은 실제 우리가 나사를 그릴 때 이렇게 선이 두 줄 지나가잖아요. 이 H1은 요 선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H1으로 바깥 지름에서 골 지름까지 거리값, 이게 H1입니다. 자, 그래서 H를 보면 접촉 높이 해갖고 H를 나오죠. 3자리를 그린다 이러면, 순나사 3자리를 그린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높이 값이 0.27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3짜리를 그린다고 가정했을 때. 근데 이게 보시면 우리가 이걸 다 맞춰서 그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 0.271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선을 3짜리를 만약에 그렸잖아요. 아니면 4짜리를 갖다 0.379로 해서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A3 기준으로 출력해서 보면 안 보여요. 출력해서 보면 이 선이 바깥에는 외형선이고 여기는 가는실선이잖아요. 그럼 이 선들이 마치 두 개가 겹쳐져서 가요. 왜 그러냐면 이 간격이 너무 촘촘해서 그래요. 이게 너무 좁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보여요. 이 선 구분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규격집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그리면 이게 안 보여요. 출력을 하면. 그래서 마치 여기다 찐한 선 하나, 정말 굵은 선 하나 그은 것처럼 보인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가 문제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여기 보면 M8부터 M4까지 3은 나올 일 없어요. M4부터 M8까지는 여러분들이 요 사이 간격을 주실 때 얼마로 주시느냐, 0.5로 통일해 주세요. 일괄적으로 0.5로 줍니다. 자, 접촉 높이 해갖고 0.3, 0.4, 0.5, 0.6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필요 없고, 요거는 이제 KS 규격표 상에 이런 거고요. 이거를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A3로 뽑아버리면. 그래서 이거 일일이 찾아서 이거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옵셋 시킨다는 거는 효율적으로 정말 안 좋고 굳이 이거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이거 감독관들이 이거 그 채점관들이 이거 여기 자로 재가지고 0.379 맞나 안 맞나 확인 안 합니다.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냥 일괄 0.5로 준다고요. 0.5로 주면 M4부터 8까지는 여기 선 두 개가 이쁘게 나옵니다.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M10이 넘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가 이렇게 M10으로 넘어가잖아요. M10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1mm로 주시면 돼요. 1mm로 넘어갈 때는 1mm로, 0.8까지는 0.5mm로. 자, 그래서 앞나사 순나사 구분하지 말고요. 여기에 이 선의 폭은 어떻게 한다? 일괄 0.5mm로 통일한다. 통일하는데 통일하는 것은 M4부터 M8까지는 다 통일하고 M8 이상 M10부터는 1mm로 통일한다. 되었죠? 자,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일반 나사일 경우의 얘기입니다. 일반 나사 탭 그거 얘기지, 축이 22파이 한 16파이 되는 것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 얘랑 걔랑은 틀려요. 이거는 일반 나사에 대한 얘기예요. 탭 치는 거. 축에 지름이, 예를 들어서 이 지름이 축이 있는데 축에 나사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나사를 표현했는데 이 축 지름이 한 20파이야. 근데 여기다가 1mm 주면 안 된다고요. 그건 미친 짓이니까. 이해가죠? 축은 별개입니다. 축은 별개. 축에 대해서는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요. 자, 이것은 순나사나 여기 있는 앞나사나 둘이 똑같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주나, 자, 여기도 우리가 0.5 주자는 얘기예요. M8 이하는. M8 아래로는 전부 0.5로 통일하잔 말이에요. 이 호칭 지름은 순나사의 바깥 지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호칭 지름이죠. 안쪽에 요 선이 기준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나사의 치수를 주실 때는 여기를 주셔야 돼요. 여기를. 이거 외형선에다 주시는 거 아닙니다. 앞나사의 호칭 치수는 이렇게 주면 치수가 안 나오죠. 그죠? 치수 잘못 들어가죠. 그래서 호칭 지름 치수 주실 때는 꼭 여기 골 지름에다가
골지름이죠. 여기 보면 골지름이라고 나와 있죠. 골지름에다가 주셔야 됩니다. 여기 앞나사인 경우는 여기가 골지름이 되죠. 그리고 안쪽에 보면 이렇게 지나가는 외형선 얘가 안지름이 돼요. 안지름. 순나사는 바깥지름과 골지름으로 나누고 앞나사는 골지름과 안지름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골지름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안지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안지름은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이죠.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외형선. 자, 골지름은 안 보이죠. 골지름은 안 보이는 구간입니다. 실제 나사가 이렇게 막 생겼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가는 실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부분은 외형선, 안 보이는 부분은 가는 실선.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이렇게 기억하면 문제가 안 돼요. 됐죠? 그리고 치수 주실 때는 이렇게 주시고 이제 위에서 보면 요거 그대로 따서 올라오는 거예요. 요거 그대로 따서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그대로 따서 올라오면 당연히 여기가 외형선 돌아가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안찌르면 여기가 가는 실선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4분의 1 여기가 우측 상단이 빠진다 그랬죠. 4분의 1을 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 요게 앞나사의 표현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구멍과 여러분들이 나사는 구멍과 나사는 모두 단면으로 표시를 다 해주셔야 됩니다. 단면으로 표시를 다 해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전에도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이 구멍이 네 군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죠? 구멍이 네 군데가 있으면 단면 표시는 한 군데만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중심선만 꺼주시면 돼요. 이거 굳이 단면 표시 안 해주셔도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실제 도면을 그리면서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 부분은 도면을 연습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체에 나사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나사를 만드는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호칭지름 치수만큼 여기 선을 그리고 그리고 얘가 예를 들어서 뭐 M6짜리다 그러면 여기 0.5 옵셋 해가지고 여기 또 선 그리면 끝납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자, 이건 이랬는데 그 옆에 보이는 요거 있죠. 요거 탭나사인데 요 밑에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그리는데 헷갈리시죠. 그래서 요걸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는 초기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기계 가공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조금 할게요. 여기는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하나의 면이죠. 이 면에다가 드릴로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드릴로 구멍을 뚫은 다음에 탭이라는 공구가 있어요. 그게 공구 이름도 탭이고 이 나사의 이름도 탭이에요. 자, 탭 공구를 이용해 갖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은 다음에 여기다가 나사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호칭 지름이 여기 있는 호칭 지름이 M6짜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멍을 뚫을 거예요. 여기 이런 식으로 구멍이 지나가는 자리, 이 자리. 이건 위에서 보면 원이 보이는 위치죠. 자, 이거를 얼마로 뚫어야 될까요? 이걸 6으로 뚫나요? 파이 6짜리 드릴로 이렇게 뚫어버리면 M6 칠 수 있나요? 나사를? 못 만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M6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구멍을 뚫을 때는 어떻게 뚫냐면 요거보다 작은 치수의 작은 치수의 드릴로 뚫습니다. 좀 전에 나왔던 부분이 이거죠. M6일 때는 쭉 가면 접촉 높이가 5.41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쪽이 0.5잖아요. 한쪽이 0.5니까 두 군데니까 1mm. 최소 얘는 5짜리 드릴로 구멍을 뚫어야 구멍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렇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고 싶어요. 구멍을 뚫고 싶은데 이 구멍이 나사를 치고 싶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나사를 이렇게 치고 싶어요. 자, 이 나사를 치고 싶은 이 나사의 폭이 6이란 말이에요. M6. 근데 여기를 드릴을 6자리로 뚫어버리면 그냥 나사가 어떻게 돼요? 그냥 들어가 버리죠. 잠글 수가 없잖아요. 잠그는 게 불가능하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나사 산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여기를 여기에 보는 거와 같이 이 접촉 높이만큼을 얘를 빼면 되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가공해서 그냥 0.5 정도로 했을 때 그러면 드릴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드릴이 파이 5짜리로 이렇게 드릴을 뚫고요. 이렇게 구멍을 뚫었어요. 그 다음에 탭을 이용해 갖고 이렇게 나사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요 사이 값이 얼마다? 0.541이라고요. 요 사이 값이.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M6짜리 탭을 뚫기 위해서 구멍은 더 작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도표에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아까 이걸 뭐요? 도면으로 표기할 때는 이걸 다 일일이 표기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냥 0.5로 퉁 치자 그랬어요. 0.5로 통일하자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이렇게 그려져 있는 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드릴로 먼저 뚫습니다. 구멍을. 순서가 그래요. 작업 순서가. 그래서 우리 그릴 때도 똑같이 그릴 거예요. 드릴을 먼저 그려요. 드릴 쭉 이게 드릴이죠. 자,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얘가 드릴이에요. 얘가. 자, 얘가 드릴입니다. 그리고 드릴의 날끝 각은 118도죠. 자, 118도 그리기 지랄 같으니까 120도를 퉁 치자고요. 원래 드릴의 날끝 각은 118도에서 120도까지도 씁니다. 이렇게 쓰니까 보통 이제 시험 답안에는 118도 이렇게 나오는데, 자, 118도 계산하기 그리니까 120도로 맞추고, 기계 제도에서는 120도로 맞추고, 그래서 드릴의 날끝이 요런 모양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드릴의 날끝이 이렇게 생겼죠. 드릴이 이렇게 생기고, 여기에 있는 날끝이 각도가, 여기 날끝 각도가, 이 각도가 120도란 얘기죠. 이 각이. 자, 여기 있는 이 각이 우리가 118도로 씁니다. 근데 이제 도면상에 표현할 때는 120도로 표현을 한다고요.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드릴로 구멍을 뚫었다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무슨 작업이냐면 이 작업을 해요. 자, 이게 보이는 게 탭이에요. 아까 구멍은 공구도 탭이고 구멍도 탭이라고 한 거 있었죠. 얘가 탭 공구예요. 얘가 탭 공구. 그래서 여기 잘 보면 여기 끝이 약간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렇게 휘어져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드릴로 뚫은 구멍에 이렇게 딱 이렇게 머리가 맞습니다. 자, 얘가 처음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 버리면 드릴은 작게 뚫었잖아요. 근데 얘는 탭이 그 호칭 치수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밀어 넣으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끝이 이런 식으로 아리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작게 뚫은 드릴의 머리를 이렇게 맞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가 회전을 하면서 여기 보면 홈 파진 거 보이죠? 나사처럼. 이게 이제 일종의 칼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칼날들이 회전을 하면서 나사를 만들면서 들어가요. 구멍 안쪽으로. 그리고 칩들은 요 홈을 따라서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탭 나사는 구멍을 뚫고 그 위에다가 탭 공구를 이용해서 다시 나사를 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드릴을 이렇게 그려요. 우리가 외형선으로. 이 단면이기 때문에 잘라서 보면 이렇게 보이죠. 자, 이렇게 나사를 이렇게 드릴을 그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드릴 그렸죠. 그리고 탭 공구가 들어가는, 아까 탭 공구가 여기가 R2 이렇게 휘어 있었잖아요. 여기 불완전 나사부죠. 나사가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곳. 그리고 여기 지금 상세도 보는 것처럼 여기 각도는 30도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드릴을 뚫었으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탭이 들어오죠. 자, 탭이 들어와서 여기를 구멍을, 탭이 들어와서 여기를 나사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탭이 들어와서 나사를 만들고, 이 불완전 나사부와 완전 나사부를 구별을 해 주는 곳이 이런 식으로 굵은 실선으로 중간을 이렇게 그어서 완전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부로 구분을 해줍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조금 더 크게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탭 나사를 그리게 되면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이 모양으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뭐예요? 드릴이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드릴을 뚫고 나사를 뚫은 게 아니고 얘가 관통이 되어 있다. 구멍이 뻥 뚫려 있단 말이에요. 구멍이 뻥 뚫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끝까지 내려오겠죠. 끝까지 내려오겠죠. 그죠? 그래서 끝까지 내려오게 되면 모양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사가 여기 있는 드릴이 여기를 지나가 버리니까 이 모양이 생기지가 않겠죠. 그래서 없는 거예요. 밑에 뻥 뚫어 버리니까. 그리고 탭 그냥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밑부분이 아예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관통되어 있을 때는. 하지만 깊이가 있을 때는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깊이가 있을 때는. 자, 그래서 나사의 깊이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사의 깊이는 나사가 완벽하게 쳐져 있는, 나사가 완벽하게 모양을 갖고 있는 것까지가 나사의 길이값이라고 그랬어요. 즉 불완전 나사부를 제외한 이 외형선부터 나사가 쳐져 있는 저 위까지 이 거리가 나사의 깊이값이 됩니다. 여기는 나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드릴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여기다가 뭘 해준다? 못따기. 자, 못따기를 뭐 표기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한데, 뭐 우린 FM으로 해야 되니까 못따기까지.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는 아까처럼 했던 거, 위에서 봤을 때 옆에 거 설명했던 것처럼 안쪽에는 어떻게 돼요? 외형선. 안쪽에는 외형선, 바깥쪽에는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똑같이 표기한다고. 이게 탭 나사입니다. 탭 나사. 네, 여러분들이 그리시다 보면 이거 그릴 때 좀 버벅거리죠. 여기 그릴 때 좀 버벅거리죠. 자, 그래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거 그리실 때 많이 버벅거리시는 걸 제가 알아서 그걸 설명하려고 좀 이렇게 시간을 투여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뭐 볼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추가한다면 이거 들어가죠. 이제 치수 넣는 거, 치수 넣을 때 이거 이렇게 넣을 수 있죠.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고, 요거는 깊이가 없고 관통일 때, 요거는 깊이가 있을 때. 자, 요거 깊이가 있을 때, 요 깊이가 있을 때, 요 깊이 값은 무조건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자, 깊이 값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혹은 여기와 같이 지시선으로 DP 해서 얼마라고 표기를 꼭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관통은 상관없어요. 관통은 왜 그러냐면 이 물체에 대한 두께 값을 나중에 이렇게 어딘가에 주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왜? 여기 치수가 다른 게 존재하니까.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나사의 깊이가 별도로 있을 때는 꼭 DP 값 혹은 깊이에 대한 치수 값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앞나사와 순나사의 총 정리 다 끝났습니다. 혹시라도 여기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 번 더 찬찬히 그려가면서 연습을 좀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사 호칭에 대한 종류 표기 방법 나오죠. 미터 보통 나사 M으로 표기합니다. 미터 가는 나사도 M으로 표기합니다. 나사 호칭에 대한 표기 방법을 보게 되면 그냥 미터 보통 나사는 M8 해서 뒤에 치수값을 표기하고요. 가는 나사인 경우는 M8에 곱하기 얼마 넣어서 어떻게 돼요? 피치 값을 별도로 표기하게 되어 있어요. 가는 나사는 피치 값을 별도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번만 보면 이렇게 돼요. 요거는 한번 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보통 나사고 아래쪽에 가는 나사죠. 피치 값 볼게요. 자, 3을 봅시다. 3일 때 피치는 0.5죠. 그죠? 일반 나사는 3일 때 피치 값이 0.5입니다. 그럼 가는 나사는 3일 때 어떻게 되나요? 0.35죠. 촘촘하죠. 요 피치가, 요 거리 값이 훨씬 가깝죠. 그래서 가는 나사는 일반 나사보다 더 정밀합니다. 왜냐면 피치 값이 더 촘촘하기 때문에 한 번 회전할 때 진행하는 피치 값이 그 보통 리드잖아요. 1회전 할 때 들어간 거리 값이 얼마냐 막 이렇게 시험 문제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는 1회전 할 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적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정밀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품을 그러니까 일반 나사인 볼트너트를 이용한 조립이 아니고 지그에서 어떠한 특정 부품을 조립하거나 풀거나 할 때 그때는 정밀하게 조립하고 정밀하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가는 나사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가는 나사를. 그래서 가는 나사를 종류를 보면 아래쪽에 이렇게 쫙 나와요. 쫙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는 나사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론 이것도 나중에 이제 설명을 더 드릴 거예요. 나사 부분에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는지는 전체 도면을 보면서 도면 해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그림의 형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자, 나사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어떻게 하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KS 기획지 16번에 보면 불완전 나사부 길이 해갖고 별도로 나오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완성품, 즉 우리가 정해져 있는 규격품이 있죠. 볼트나 너트나 탭 이거는 전부 정해져 있는 규격품입니다. 그거 외에 나사를 별도로 실제로 제작해서 만들 때, 그러니까 선반이나 밀링을 이용해서 나사를 제작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면상에서 제작으로 표현을 할 경우에는 불완전 나사부 길이는 이제 여기 나사 피치 값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해라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쌩 까십시오. 혹시라도 요거 가지고 고민하는 분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30도 주시면 됩니다. 필요 없어요. 그냥 30도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 왜 30도로 그냥 주라 그랬냐면 이거를 여러분 요 X 값을 여러분들이 도면에 표기 안 해요. 무슨 말 이해가시겠습니까? 이 X 값을 여러분들이 표기를 안 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표기를 해서 그려야 된다면 이걸 알아야 되겠지만 이거를 표기를 안 합니다. 도면에. 그래서 이 치수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17번에 가면 이은 거 있어요. 나사의 틈새에서 여러분 축 그리다가 보면 축 자체가 나사가 있는 게 있어요. 한쪽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홈이 파지면서 요 틈새를 얼마만큼 줘야 되냐가 나와요. 근데 이 틈새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여기 DG 해가지고 틈새 요 파이 값이 있어요. 여기 파이 값 얼마나 줄 거냐. 그리고 요 틈새 폭 얼마로 할 거냐. G1, G2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나중에 축을 그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축을 그리면서. 그래서 오늘은 나사를 그리는 것으로 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M8짜리 길이는 15짜리 나사입니다. 자, 이거 이제 연습 좀 하면 안 보고 그릴 수 있어요. 뭐 어려운 게 아니라서.
라인으로 선 긋고 선은 중심선이고 자 M8이니까 4만큼 옵셋 4만큼 올라가고요. 아래로 내려가고요. 외형선 돼야 되죠. 자 외형선 바꾸고 라인으로 끄트머리 잡습니다. 자 뭐 길이야 우리가 이제 여유롭게 하는 거라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됐어요. 여기서 저거 안 됐죠? 간격 띄운다 그랬죠? 자 8짜리니까 우리가 옵셋 0.5 아까 0.5 하자 그랬죠? 안으로 넣고 얘는 가는 실선 그죠? 자 여기 0.5만큼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못따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못따기 하실 때 자 보세요. 이거 D를 1로 해서 그냥 우리 못따기 값 1로 이렇게 잘라버리면 모양이 이상하게 나와요. 여기가 얘가 이제 이렇게 갖다 붙여야 되거든요. 그죠? 자 이제 못따기 라인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모양이 좀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서 나사의 못따기는 똑같이 줍니다. 요거 이제 0.5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줘서 이제 못따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못따기 D 값 0.5로 바꾸고 자 여기 그냥 이렇게 못따기 해버리면 돼요. 똑같이. 자 불완전 나사부 완전 나사부 구역 정해주고요. 됐죠? 자 여기서 15만큼 들어가죠. 옵셋 15. 자 여기서 가는 거 아닙니다. 끝에서 갑니다. 클릭해서 안으로. 자 얘가 선이 어떻게 해요? 완전 나사부 불완전 나사부 구분해줘야 되니까 끝까지 나가야 되고 이 안에 가는 실선은 여기까지 오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치수를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는 15고 요거는 M8이죠. 바깥 치수.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30도로 선 여기 30도로 선 거줘야 되는데 전에 한번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한번 했었어요. 이 선을 과연 그어줘야 될까. 근데 예전에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하고 뭐 다른 분들 거 확인을 했는데 이게 없어도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없어도 된다. 근데 없어도 될 것 같으면 K에서 규격집에도 없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져도 되는 근거를 찾지를 못하겠어요. 여기 이렇게 30도로 거어져야 되는데 여기 있는 식으로 30도로 이렇게 거어져야 되는데 이게 없어져야 되는 근거를 제가 못 찾겠어요. 아직. 이거 예전에 한번 본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하게 이게 없어져도 된다 이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 나오는지를 못 찾겠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그죠? 그래서 그립니다. 자 그냥 라인으로 여기 시작점 클릭하고 쭉 당겨 가지고 자 여기 180도잖아요 180도에서 요거 30도 빼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각도값 바꾸면 되죠. 탭 한번 눌려서 150 바꾸고 엔터 쳐버리면 30도 그리잖아요. 트림으로 잘라내버리면 되죠. 요거 그대로 뒤집으면 되죠. 뒤집기 전에 선 바꿔주고 가는 실선 바꿔주고 MI 클릭하고 우클릭한 다음에 여기 클릭 여기 클릭 아니요 그쵸? 우클릭 그럼 끝났어요. 나사 다 그랬어요. 자 중심선 조금 밖으로 나와주면 되고요. 네 끝이죠. 자 이 상태에서 측면도 그려보면 이제 측면도를 만약에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라인으로 선 따서 가고요. 선 하나 그려주고요. C 중간 잡고 D8이죠. 자 여기 외형선이잖아요. 가운데는 0.5니까 그냥 여기서 옵셋 하세요. 옵셋 0.5 하시면 돼요. 이 집어 넣어버리세요 그냥. 그리고 이거 바꾸세요. 가는 실선으로 여기가 없어져야 되는데 있죠. 트림으로 여기 잘라버리면 되죠. 요거 그리고 요거 뭐야? 호잖아요. 로테이트로 돌려요. 10도만. 로테이트 바로
지정하고 우클릭. 중심 어디죠? 여기죠. 여기 기준으로 돌아야죠. 클릭. 여기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심 기준으로 로테이트 몇 도? 마이너스 10도. 왜 그러냐면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아래로 내려가면 마이너스니까. 엔터. 됐죠? 마이너스 10도. 끝. 자, 요거 중심선 바꿔줄게요. 중심선 바꿔주고. 전에 했던 거 있죠? 선 정리하는 거. 옵셋하고 2 해서 트림으로 다 잘라버립니다. 됐죠? 얘 지워버리면 되죠. 이렇게 하면 선 정리 깔끔하게 되죠. 자, 이게 순나사죠. 순나사 볼까요? 자, 다 됐네요. 자, 이렇게 똑같이 됐죠? 그쵸?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앞나사 요거 두 개 다 그려볼까요? 이거 그릴까? 이거를 먼저 그리고 옆에 걸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 치수가 없네요. 10짜리고 두께가 안 나와 있네요. 자, 10짜리, 8짜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 두께는 임의로 주겠습니다. 그냥 10짜리, 8짜리입니다. 자, 순화사 그렸어요. 순화사는 간단해요. 뭐 그릴 거 별로 없는데. 자, 이번에는 라인으로 이제 앞나사. 자, 옵셋 한 15 정도 해서 밑으로 내보내고요. 라인으로요. 하나 긋고요. 얘가 중심이죠. 여기 이제 나사가 지나갈 중심선. 자, 15짜리 두께라는 거예요. 15짜리 두께 여기 나사가 이제 파졌는데 8짜리 10짜리 했잖아요. 10짜리 8짜리 했잖아요. 옵셋 10짜리니까 5. 그죠? 가죠. TR로 자릅니다. 자, 됐죠? 얘는 가는 실선이에요. 그죠? 맞죠? 옵셋 10짜리니까 1. 10짜리부터는 제가 1주라고 한 거 기억나죠? 이거 바꿔주세요. 외형선 끝. 뭐 다 그랬어요. 이게 관통 나사죠. 관통 나사는 이게 이제 쉽죠. 관통된 나사는 그 밑에 나사 부분을 그 드릴 부분을 그릴 필요가 없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있다 이러면 여기 나사만 표현했다고요. 그죠? 그러면 조금 도면에 가깝게 그려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부분 단면도 넣어주고, 그죠? 이렇게 부분 단면도 넣어주고, 자, 이 상태에서 트림으로 잘라버리고, 자, 해칭 넣습니다. 잘 보세요. 해칭이 이 안에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안시 31분 바꾸고, 클릭. 여기 안에까지 넣어줘야 돼요. 해칭은. 자, 완료. 자, 그리고 요거랑 다 잡아서 홈에서 가는 실선으로 바꿉니다. 자, 이렇게 되죠. 부분 단면도. 근데 요 해칭선이 조금 간격이 좀 촘촘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 한번 지정하시고, 여기 기본값 1이잖아요. 축척이 0.8 정도로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한 개 더 정리죠. 좀 더 하고 싶다. 0.7 뭐 이런 식으로 해칭을 조정해 주셔도 돼요. 좀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이게 간격이 멀어서 해칭인지 아닌지 구별이 잘 안 간다. 이러실 때는 이런 식으로 조정해 주시면 되죠.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됐고, 자, 관통된 거고요. 이거 평면도 안 그렸네요. 자, 평면도 그려보면 중심선 바꾸고, 옵셋 1mm 안으로 집어넣고 똑같죠. 요거가 이제 가는 실선 이렇게 되죠. 얘가 얘니까, 그죠? 자,
자, 그리고 요 밖에 게 없어져야 되겠죠. 이번에는 여기는 이제 안에 게 없어졌죠. 순나사는 안에 게 없어지지만 앞나사는 밖에 게 없어져야 되죠. 트림으로 자릅니다. 로테이트로 돌립니다. 자꾸 지정하고 마이너스 10 됐죠. 자, 이러면 끝났어요. 옵셋도 한 2mm 해서 여기 선 정리할 거니까 트림으로 여기 다 잘라버리면 되죠. 자, 여기는 조금 이렇게 올라와야 되고,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 가 있으면 얘가 잘리는데, 이거 저 트림 중에서 여기 그 TR에서 객체 선택하고 우클릭하면 모서리기는 켜버리면 되죠. 연장하면 여기 자를 수 있죠. 자, 이렇게도 자르죠. 네. 그럼 요게 이제 앞나사 이렇게 되는 거죠. 앞나사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치수는 한꺼번에 넣으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치수 넣는 것은 이렇게, 그죠? 가는 실선 기준으로 치수를 넣어야 된다 그랬죠. 자, 예를 들어서 M, 나사니까 M으로 표기해야 되겠죠. 자, 여기 이제 깊이 값은 사실상 필요 없죠. 관통이기 때문에 뭐 어딘가에 여기에 이 물체의 높이 값이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나사의 깊이 값은 넣을 이유가 없죠. 그죠?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탭 나사 그려 봅시다. 탭 나사 우리 여기 있는 거 M8에 15짜리를 그려 볼까요? M8에 15짜리 똑같죠? 나사 그리는 거는 라인으로 선 그리고요. 자, 이건 중심선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인에서, 자, 탭이니까 드릴 자국 이렇게 좀 남아야 되니까 좀 깊이 넣을게. 30으로 날려서, 자, 조금 거리 만들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M8이잖아요. 옵셋 4 양쪽으로 보내고, 그죠? TR에서 잘라버리고, 자, 얘 두 개가 가는 실선이죠. 그리고 옵셋 1mm, 0.5죠. 8이니까 0.5 해서 0.5 해서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자, 얘가 외형선, 그죠? 그리고 깊이는 15입니다. 옵셋 15 날립니다. 됐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선 정리 양쪽 잘라버리고, 그리고 여기 요거 기준으로 방금 잘랐고요. 요거 기준으로 얘 없어야 되죠. 이제 여기서 30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라인으로 뭐 여기를 그리든 저기를 그리든 30도 그려서 넣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네요. 90도에서 30도 더 하면 되죠. 120도인가요? 자, 120도 탭 한번 쳐주고 120이라고 입력하면 끝나죠. TR에서 잘라버리고, 얘는 가는 실선입니다. 자, 미러해서 얘를 돌리면 되죠. 우클릭해서 끝내버리고. 자, 이러면 끝났어요. 드릴 구멍 들어왔고, 그리고 나사 이렇게 탭으로 쳤습니다. 자, 표현 다 됐어요. 이제 여기서 뭐 하냐면 드릴이 들어간 깊이가 있었잖아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통 나사의 끝 지점에서, 나사 깊이값 끝 지점이잖아요. 여기가 나사의 깊이값이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2mm 내지 3mm만 더 주시면 돼요. 옵셋 3mm 하면 조금 많이 내려가고요. 한 이 정도로. 2mm 하면 이렇게 바짝 붙거든요. 근데 얘가 치수값이 8이잖아요. 얘가 여기가, 그죠? 자, 8 같은 경우는 한 3mm 정도 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치수를 넣게 되면 얘가 8이고 얘가 15인데 요 3mm 정도 주면은 뭐 대충 맞습니다. 그리고 6짜리나 4짜리는 3mm 주면 얘가 이제 날씬해지거든요.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자, 보세요. (6짜리를) 만들어 볼게요.
그럼 6짜리 됐죠. 양쪽을 1mm씩 당겼어요. 그럼 요게 같은 3mm인데 어떻게 조금 길다는 느낌이죠. 자, 근데 이거를 4짜리로 만들어 버리면 더 길게 보이겠죠. 자, M4짜리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길게 나와 있죠. 나사 끝이, 드릴의 끝이.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호칭 치수가 나사의 호칭이 내려가면 요거는 한 이 정도로 줄여주시면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라인으로 여기 끝점에서 자꾸 이렇게 30도로 오면 되죠. 그죠? 탭 쳐서 30. 여기서도 이렇게. 자, 여기 교차점. 여기 교차점. 지금 방금 안 보였을 텐데. 여기 자, 드릴 끝 만드는 거 그냥 여기 30도 이렇게 선 하나 긋고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라인. 여기 자꾸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 자꾸 이렇게 하면, 여기 지금 각도가 142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요렇게 들어가니까, 안쪽 각이 120도잖아요. 안쪽 각이 120도. 그래서 우리는 여기 어떻게, 150도로 그어야 되죠. 이렇게. 그죠? 여기 90도니까, 60도만큼 가야 되잖아요. 여기 안쪽이 120도니까. 이렇게 하던 아니면 여기를 잡고 이렇게 그리시던, 그죠? 탭에서 30. 그럼 여기 교차점 만들어지잖아요. 그냥 이거 선 그으시면 돼요. 이렇게 끝. 그래서 여기 다 잘라버리시면 문제 없죠. TR 아까 하다가 적어 남겨놔서 그래요. 모서리 켜게 해놔서 그래요. 연장을. 자,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이러면 탭 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여기다가 하나 더, 뭐죠? 못따기 하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위에는 이제 안 넣었어요. 안 넣었는데 못따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않나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옵셋 0.5 하셔서 그냥 선 하나 내리시고 라인으로 이렇게 그냥 그어주시면 돼요. 못따기를 해버리면 여기 있는 선이 지워져 버려서 좀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 사선 2개 잡고 방금 그린 사선 2개 잡고 여기만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요 선 그어서 요 사선 2개 잡고 나머지 딱 잘라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죠. 이제 이렇게 되면 끝났죠. 나사. 이게 이제 탭 나사입니다. 탭 나사.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여기다 이제 치수를 방금 이제 지웠는데 이렇게 치수 넣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단면도 치겠다. 단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단면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단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지워버리고. 자, 해칭 넣었습니다. 클릭, 아까도 얘기했죠. 요 안쪽까지 들어가야 된다 했습니다. 요거 나사의 안쪽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종료하고, 자, 요 선 해칭, 요 선 한꺼번에 잡아서 가는 시선으로 바꿉니다. 자, 얘네들 가는 시선이죠. 해칭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치수 표기할 때 아까 이제 우리 책에서도 나왔던 내용, 자, 선형 치수로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를 이렇게 주셔도 되고, 이게 아니라면 우리 지시선을 이용해서 여기 근데 지시선 위치는 항상 여기에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딴 데 잡으시면 안 돼요. 교차점으로 중심과 외형선의 교차점, 그리고 나사의 끝부분 여기를 잡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넣습니다. 자, 첫 문자 넣으라고 나오죠. 그냥 M8에 딴 거 없잖아요. DP 15죠. 엔터 치고 한 번 더 치고. 자, 이렇게 넣든 이렇게 넣든 상관없는 거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가는 나사일 때는 뒤에 곱하기가 붙는다고 말씀드리고. 자, 이거 가지고
위에 평면도 뭐 그렸지만 한번 더 그려보면 만약 평면도 그리게 되면 그냥 이게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냥 선을 쭉쭉 따올리셔도 돼요. 귀찮으면 숫자치기 귀찮으면 그냥 마우스만 할래 이러면 C 하셔서 선 하나 긋고 한 번 더 긋고 됐죠. 자, 바깥게 가는 실선이죠. 되었잖아요. 옵셋 이 정도 해서 잘라버리면 되죠. 요거 중심선 됐죠. TR 자, 끊어내버리고 아까도 했다시피 로테이트 마이너스 10도 자, 됐죠. 요래놓고 필요한데 요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 구멍을 또 표현해야 되겠다? 그런 게 있으면 요거 뭐 통째로 복사해가 붙여버리세요. 위치해가지고. 나사도 마찬가지. 나사도 마찬가지. 뭐 M6인데 뭐 다른 게 길이가 한 20짜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아까 제가 수정한 거 봤죠? 양쪽을 1mm씩 당겨서 수정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정해하고 길이만 더 늘려버리면 되죠. 지금 5인데 얘를 갖다가 이제 또 쓰고 싶단 말이에요. 나사 새로 그리기 귀찮아.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길이가 20짜리란 얘기예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15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15인데 이게 20짜리란 얘기예요. 스트레치 S 자, 스트레치 S 하시고 이거 전체 이렇게 지정합니다. 우클릭한 다음에 포인트 그냥 아무데나 찍으면 돼요. 치겨서 5mm만 내려가면 되잖아요. 5 20 됐죠. 길이값 여긴 15인데 요건 20짜리 이런 식으로 나사 수정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6짜리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좀 문제가 되죠. 요거는 각도가 있어서 이 상태에서 S 해서 1mm 줄이고요. 스트레치로 지금 쓰는 겁니다. 1mm 줄이고요. 됐죠. 그러면은 6에 20짜리 됐죠. 6에 끝에서 여기까지가 20짜리죠. 라인 여기 잡고 자, 탭 한번 치고 30 그죠? 요것만 이렇게 하면 더 이으면 되잖아요. 요거 그죠? 자, 6이 20짜리 만들었잖아요. 요거 기존에 만드는 거 이렇게 쓰면 돼. 안 그러면 손도 일일이 걷고 또 수정하고 해야 되니까. 캐드는 한 번만 그려놓고 그거 갖고 활용해서 수정하고 바꾸고 수정하고 바꾸고 하는 게 굉장히 좋죠.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편하죠. 사용자가 쓰기가. 자, 이렇게 하면 앞나사, 순나사 그리는 방법 다 끝납니다. 자, 나사는 이렇게 설명했고요.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리고 인강 시간이 계속 너무 길어져가지고 좀 걱정이 되어서 자르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50분을 안 넘기려고 그러는데 계속 요즘에 1시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